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런 날 시장 보기가 힘들고 네. 내가 뭘 공부했나 나를 자책하게 되는 그런 날이긴 한데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이럴 때 왜 시장이 밀리고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의 희망은 없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이번 시간에 또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 장의 체크포인트 최현덕 매니저는 바로 이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장 또 왜 빠지냐? 네. 이거 제가 드린 질문 아니죠? 네. 오늘 다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시장 반등이 좀 나오다가 결국은 지금 다시 저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왜 빠지나, 네. 특히 오늘 왜 빠지는가를 좀 보시면서 앞으로 시장이 이제 올라가기는 할까?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긍정적인 전망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정리한 걸 좀 보도록 하죠. 단기 저점 찍은 환율. 자, 지금까지 그나마 환율이 좀 안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부로 환율이 다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유를 좀 본다면은 지난 주말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장중 고점 돌파한 건 아니었고 종가상 고점에 가다 보니까는 달러 인덱스가 올랐고요.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에 환율이 올라가긴 하지만은 오늘 뭐 그런 그 북한 미사일 영향은 상당히 좀 미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환율이 올라가면서 아침부터 외국인 매도가 좀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약한 상황이 있었고 지금 기관이 또 다시 매도로 나서면서 이 LG엔솔로 인한 어떤 기관의 매도세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매도세가 다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셀트리온의 하락이죠. 셀트리온 지금 이 분식회계 논란으로 빠지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금감원의 결정이 났을 때 그때 일단은 단기 저점을 찍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시장이 빠지는데 어떤 그 시장 하락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빠지는 그런 급락 사유는 없습니다. 이런 여러저러 좀 그 어떤 그 상이 안 좋다 보니까는 특히나 오늘 밤에 또 미증시가 휴장이다 보니까는 좀 흘러내리는 것을 보여지는데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 나와 있죠. 바로 미국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이제 미국 소비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상무부가 이제 소매 판매 발표한 걸 보면은 전월보다도 1.9%가 감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0.1% 감소하는 거였는데 1.9%가 감소하는 건 상당히 많이 감소한 거거든요. 미국에서 소비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데 소비가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고 최근에 10개월 사이에 소비가 최대폭 안 좋아진 것이고 이 고공행진한 물가로 이 주머니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지갑을 닫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긴축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세게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어떤 긴축에 있어서 파월 의장이 한번 교통정리 해놨고 그것보다 더 세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오히려 이 CPI가 부진하면서 오히려 어떤 긴축 속도가 좀 늦을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다 여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와 함께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난주에 급등 나왔거든요. 결국 작년 같은 상황을 본다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한다는 이야기는 성장주가 급등한다는 이야기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 반도체 위주로 올라갔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올라갔을 때 우리 성장주, 뭐 P2E 게임주라든가 메타버스, NFT 이런 어떤 그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급등했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P2E 관련주들 다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시장이 빠지고 있지만은 빠지고 있는 그런 핵심 내용이 없고 어떤 주변적인 내용들 안에서 다시 한번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오늘 시장도 어쨌든 성장주는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죠. 2차 전지가 강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모습 본다면은 지금은 우리는 성장주를 준비한다면 아마 남은 1월 달 동안은 성장주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청약으로 인해서 많은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 시장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도 많은 분들 들으시는데요. 네. 사실 그 요인 때문이라기에는 좀 시장이 과하게 빠지는 감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다가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있고 맞아요. 환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가 웬만한 거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시장이 돌아설 때 좀 쉽게 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악재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힘들지만 그러기에 다시 이제는 돌아설 때도 어느 정도 다가오지 않았을까 저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오늘 2차 전지주의 반등, 게임주들의 반등을 통해서 약간의 성장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덕의 덕분에 함께 하시면서 이런 키워드와 종목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리뷰를 해볼까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자율주행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더구전자를 좀 말씀드렸었죠. 조금 전에 급등 나오고 네. 있던데요. 일단은 아침에 시장 빠지면서 좀 같이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이제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이 상당한 모습인데 더구전자가 제가 이 그 애플의 공급망에 들어가는 종목으로 좀 말씀드렸고 최근에 보시면 시장 하락 속에서도 애플카 관련주, 뭐 자율주행 관련주, 그다음에 LG 엔솔 관련주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변동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9,500원대에서 10,000원 초반대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시장에도 좀 급등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목표했던 12,5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요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도 충분히 괜찮을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나 더 보시면 네오이지홀딩스 제가 성장주로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한 번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급등이 나온 다음에 아직까지 어쨌든 이 매수가 위에는 있는 모습인데 결국 이 P2E 쪽에서 보시면 이번 주에서도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 말씀드릴 것 중에 가장 핵심 뭐냐면 지금까지 안 되던 것을 되게 한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그런 모습 본다면 지금 충분히 저점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목표가 9만 원 말씀드리겠고 같이 볼 수 있는 게 위메이드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승 흐름이 좀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그 위믹스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깨진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개의 게임사들하고 온보딩 계약한 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 이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만큼 제가 볼 때 시장에서 가치가 다시 한번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위메이드도 목표가 20만 원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좀 지금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섹터 안에서 성장주 아직 못 올라간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에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 아직 못 간 성장주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 현덕의 덕분에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런 성장주로는 테슬라. 사실 이 테슬라는 네. 이미 많이 오른 성장주인데 네. 그 안에서 관련해서 안 간 성장주가 있다고요. 근데 테슬라가 많이 올랐는데 네. 그래도 계속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와 갈려있는 종목들이 좀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난주에도 또 올라가면서 사실 어떤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 과정을 시점을 네. 늦췄음에도 불구하고 올랐거든요.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내에서 이 테슬라의 인기도가 나오는 그 기사인데 지난해 수입 전기차 판매가 2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73.8%가 테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수입차가 작년이죠. 작년에 수입차가 정말 많이 팔렸는데 그중에 테슬라가 73.8% 차지하면서 1등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어쨌든 그 수입차 시장도 2만 대 돌파하면서 상당히 커졌는데 그게 테슬라의 역할이 좀 컸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전기차가 2만 4천 대인데 그중에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 15,000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60%가 늘었고요. 그중에 테슬라가 좀 줄을 잃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차 판매량의 73.8%가 테슬라이다. 지금 LG 이노텍이 지난주까지 오늘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까지 LG 이노텍이 테슬라에 공급할 수 있다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애플카 관련해서도 지금 TF팀을 꾸려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LG 이노텍이 최근에도 많이 올랐었는데 지난주에도 또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바로 이 어떤 테슬라의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테슬라의 모멘텀이 상당히 좀 세질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테슬라 관련주 중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다만 바닥에도 살짝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뭐 천슬라, 1200슬라 정말 항상 그 신조어를 만드는 대표적인 그렇죠.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또 우리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네. 과연 어떤 종목이 이 테슬라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명신산업 화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쪽엔 좀 틀린데 바로 사마 콘덴서입니다. 최근에 또 뉴스가 나왔죠? MLCC 관련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네. 실제로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사마 콘덴서다. 내용을 좀 볼게요. 네. 테슬라의 전장용 MLCC를 작년부터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그냥 MLCC 관련주라고 불렀지만은 이제는 테슬라에 공급하는 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고부가 제품인 전장용 구동계 이 MLCC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이게 지금 테슬라의 그 드라이버 그 인버터에 들어가는 건데 이 드라이버 인버터가 이제 구동계이다 보니까는 사실 좀 그 상당한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 고가의 제품이 들어가는 거고 기술력을 상당히 요하거든요. 그런 검증을 다 끝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LG전자가 현대모비스의 어떤 전장용 MLCC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LG전자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가 아니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완성차 업체죠. 그래서 이 OEM향으로 이 고부가 제품인 그 MLCC 공급을 구동계에 직접 하는 그 첫 역할을 테슬라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그 부품사에 좀 공급했지만은 완성차 업체로 MLCC를 직접 공급하게 되면서 어떤 사마 콘덴서가 매출이 훨씬 커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LCC 수요가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이 좀 고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화가 상당히 좀 빨라지면서 MLCC 수요가 좀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 기본 모멘텀인데 여기에 테슬라의 MLCC를 직접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사마 콘덴서의 매출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보통 어떤 그 재료 하나의 급등이 나왔다가 그런 재료가 별게 아니었다면은 그대로 빠지는데 급등한 상황에서 매물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끝나준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급등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는 76,000원까지 먼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만 원으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6만 원, 목표 주가는 76,000원입니다. 최근 또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사마 콘덴서. 많은 분들의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동안 갈 듯 안 갔었는데 이번에 갈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6만 원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저도 150만 원을 준비해놨어요. 네. 더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될 것 그렇죠. 같아서. 어차피 비례로 해봐야 네. 진짜 뭐 10억 이상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그냥 150만 원만 날 것 같고 제 주위에 제가 볼 때는 다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어쨌든 경쟁률이 세게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관련주를 계속 봐야 될 것 같다. 내용을 좀 먼저 살펴드리면은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LG엔솔 경쟁률이 2023대 1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IPO 사상 최고 나왔고요. 공모액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경 초반으로 예상했었는데 공모액이 1경 5,200조 원입니다. 알다시피 그 1경은 1조의 10,000배입니다. 그만큼 상당한 금액이 좀 그 수요 예측으로 몰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기관이 1,536곳, 해외 기관이 452곳 등 1,988개 기관이 참여하면서 그 기록을 넘었고요. 최근의 기록이 이제 SKI 테크놀로지였는데 SKI 테크놀로지가 1,883대 1이었기 때문에 그 기록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자, 공모가는 30만 원 확정됐고요. 내용을 좀 보시면은 그 수요 예측에 참여한 모든 기관들이 대부분 다 30만 원으로 공모가를 써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를 안 써낸 기업 빼고는 다 30만 원 썼기 때문에 공모가는 30만 원 확정됐고요.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도 77.4%로 상당한 부분이 의무 보유 확약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장 당일날은 풀리는 물량이 10%가 채 안 됩니다. 9점 몇 프로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유통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도 추가 급등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그 경쟁률이 상당하겠지만은 그냥 한 주만 받는 걸로 그 균등 분할로 해서 내일부터 청약에 참가하셔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전체 주문 규모가 이제 1경 5,203조 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하고 내일모레 이제 그 일반 청약을 하고요. 요 어떤 경쟁률에 따라서 또 아마 다음 주에 정말 그 상장할 때 흥행을 할지 말지가 나올 텐데 일단은 수요 예측에서 뭐 최고를 뭐 어떤 단군 일의 최고 기록을 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기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주 하나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20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정말 단군 일의 역대 최대 그쵸. IPO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시장에서 뜨거운데 고작 한 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외에 또 LG 에너솔루션의 수혜를 받으시는 종목을 또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고요. 현재가 매수해 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예요. 네. 사실 LG에너지향 매출이 가장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은 150만 원 갖고는 청약하시고 남은 큰 돈이 있다면은 이쪽으로 좀 들어가도 괜찮겠다. 일단은 지금 LG엔솔향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2차 전지 매출액이 이번 연도에 2천억 이상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총 매출액이 7,500억, 영업이익이 450억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의 펄을 보게 되면은 가전부품으로서의 펄을 부여받고 있다. 시장에서 가전제품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2차 전지를 평가한다고 한다면 펄가 더 높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등 가능한 거고 실제로 LG엔솔향 수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쪽에서 본다면 훨씬 늘어나고 있다. 2차 전지 부품 공급 업체로 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영업이익이 2차 전지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30%가 넘어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신성 델타테크가 가전제품 들어가는 어떤 부품사로 평가받고 있다 보니까 좀 저평가받고 있던 건데 2차 전지 쪽에서 30% 이상의 매출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가전보다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봐야겠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시장에서 고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이제 신성 이스트 그 연결 자재를 편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오고 있고 어떤 수주량 증가가 되고 있고 이 가전 부분에서의 수출 물량가 회복되면서 매출까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현재 지금 같은 경우도 실적 대비해서 뭐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가전 부품이 아니라 2차 전지 부품을 봤을 때 고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좀 상승 턴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로 지금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왜냐하면 최근에 LG엔솔 관련주라든가 이 자율주행 관련주 보시게 되면은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크게는 안 움직였거든요. 다만 이 현재 영업이익이 450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 좀 넘는다고 보면은 퍼가 10 조금 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저평가 받고 있는 거고요. 2차 전지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재평가 반영한다면은 이 전고점 넘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22,500원까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7,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목표 주가는 22,500원, 손절 가격은 17,500원으로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 소개해드렸어요. 테슬라 수혜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혜 두 종목. 그 외에 네.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4시 20분부터 무료 방송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성장주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오늘까지인가 싶어요. 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기회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들고 있어야 되는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4시 20분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거나 MBN 골드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성장주는 죽지 않았다, 살아날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해 드렸고요. 네. 현덕이 덕분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